오늘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그냥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아는 게 요 뒤에 나올 텐데요. 교과서에 나온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온 정확한 명칭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런 명칭을 뭐 학원가나 뭐 학교에서 사용은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은 두 수열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자, 수렴을 할 때, 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만약에 an이 하고 bn의 대소관계가 bn이 더 크거나 같다면 극한값도 베타 쪽, 그러니까 리미트 bn이, 그러니까 an보다 bn이 클 때 우리가 리미트 an, 리미트 bn을 했을 때 이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등호가 빠지더라도 극한값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수열이 an보다 bn이 항상 큼에도 불구하고 극한을 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빠지더라도 여기에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패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cn 자체의 극한값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수열의 식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좀 구하기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수열보다 작거나 같은 수열, 또 크거나 같은 수열이 있는데, 자, an도 수렴을 합니다. 자, 원래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니까 이 베타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로 수렴하고 여기도 알파로 수렴할 때 c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우가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에 있는 수열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정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가우스 함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경우 이런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대소관계를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의 극한값이 알파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자, an보다 bn이 큰 경우, 아까처럼 등호 빠진 거죠. 자, 그때 극한값은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해서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자, 수열 예를 하나 볼까요? 자, 마이너스 n분의 1, bn은 n분의 1입니다. 그럼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은 항상 음수죠. bn은 항상 양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극한은 an도 0으로 가고요. bn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극한값 알파와 베타는 같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n, bn이라고 해도 극한값에 대해서는 등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좌변도 이제 무한대로 가네요. 그죠? 우변도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nan의 극한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nan보다 작은 수열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an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소관계 나왔을 때는 좌우를 수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렴만 하되 같은 값을 수렴하게 만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좌우를. 자, n제곱으로 나눠보면 자, 좌변은 2n제곱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누니까 n분의 a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눌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n제곱부터 2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같은 차수죠. 그러면 2로 수렴하겠네요. 개수의 비로. 여기도 2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n분의 an도 2로 수렴하는 걸 알겠네요. 이게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건 결국 리미트 n분의 an이 2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수렴 단위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n분의 an을 만들려면 아래 위로 n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1이 되고요. n으로 나눴기 때문에 n분의 2가 되고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 다시 2가 되고 n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연습이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다 적을게요. 여긴 2고 여기도 2고요. 여긴 0이고요. 1이고 0이 되어서 4라는 극한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자, 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했고요.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좌우가 수렴하게 만들어서 가운데 값의 극한값을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식을 수렴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n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식의 변형이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다만 이렇게 모든 식의 변형의 핵심은 뭐냐면 수렴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였고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다뤄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 가우스 함수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가우스 함수가 나왔을 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할 텐데, 자, 우리가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가우스 x를 자, n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이 많이 아는 거는 n과 n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밑에 문제처럼 가우스 자체의 범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우스 x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n을 가우스 x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x. 자, 여기 가우스 x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가우스 x 범위는 x-1보다 커야 되고요. 가우스 x는 x 이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우스 x 입장입니다. x의 범위가 아니고요. x의 범위 입장에서는 n 이상 n 더하기 1일 때, 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가 n이 되었는데 가우스 x 자체의 범위는 x-1보다는 클 거고요. 제일 크면 x가 되겠죠. 정수일 때. 그죠? 자, 저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예,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가우스 10분의 n을 자, 방금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이 x보다 1 뺀 거니까 10분의 n 빼기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정수가 될 때니까 10분의 n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n분의 1을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우변이 쉽네요. 여기다 n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이 되고요. 자, 처음 식에 n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랬더니 여기도 10분의 1로 가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10분의 1로 가겠네요. 수렴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10분의 1로 간다. 극한값의 대소관계였죠. 따라서 리미트 n분의 1에 10분의 n은 10분의 1로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 a가 10분의 1이었고요. 100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렸냐면 대소관계를 이용을 하는데 그 식을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스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